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5번째 고사 성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탄고토, 갑론을박, 강한 여자, 개과천선이라는 재미진 고사 성어를 주제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누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쓰더라도 삼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몸에 또는 정신에 좋기 때문입니다. 쓴 약은 몸에 좋고 쓴 소리는 내게 도움이 되는 소리입니다. 자, 감탄고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감, 삼킬탄, 쓸 읽고 토할 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로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담 속찬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즉, 제 비위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배반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이로우면 붙기도 하였다가 이롭지 않으면 돌아서기도 하여 서로 믿음이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감탄고토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탄고토에 얽힌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의 친구로는 바람과 새, 달이 있는데, 바람은 마음 내킬 때마다 찾아왔다가 때로는 살짝 스쳐 지나가거나 때로는 세차게 불어와서 흔들고 가는 변덕스러운 친구입니다. 새도 마음 내킬 때 찾아와 둥지를 틀었다가도 어느새 날아가 버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달은 한결같이 때를 어기지 않고 찾아와 함께 지내는 의리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달, 바람, 새를 모두 친구로 대합니다. 나무에서 얻는 교훈과 같이 이로울 때만 가까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멀리 하는 이기적인 사귐이 아니라 일륜의 실천 덕목으로 오륜의 하나인 붕우유신처럼 어떤 친구든 벗과의 사귐에는 믿음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와 야구를 하기로 한 요 가운데 있는 요 꼬맹이가 그 옆에서 농구공을 갖고 있는 다른 친구를 보자 야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농구할 거야 하고 야구를 하기로 한 친구를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로 감탄고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탄고토와 비슷한 고사성어로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합니다. 토끼를 잡든 사슴을 잡든 곰을 잡든 사냥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냥이 끝나고 나면은 사냥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사냥에만 필요한 그런 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냥이 끝난 후에 필요 없어진 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쳐다보고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갑론을박입니다. 첫째 천간갑과 그리고 말할 논자, 둘째 천간을 그리고 논박할 박자를 써서 자기의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어디에 실려 있는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워 논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네 말은 틀리다고 반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삼형제 파이팅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삼형제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제일 큰 형은 잡아서 삶아 먹자고 하였고, 둘째는 구워 먹자고 하였으며, 막내 동상은 맛있게 먹으려면 끓는 물에 데친 뒤 구워 먹자고 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찢고 뜯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논란한 형제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그 해결책을 얻으려고 고을 수령에게 갔는데, 수령이 새를 잡아오라 하자 이미 그 사이에 바다의 새는 날아가 버렸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이 옳지 않고 자기의 말만 옳다고 이렇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려 먹었어.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말 다툼을 왈가왈부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한 여자가 아니고 강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할 강자, 얼굴 안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여자, 자식자 또는 아들자자를 써서 얼굴이 강하다, 얼굴이 무기다 라는 뜻으로, 즉 수치심을 모르는 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잡사 2편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얼굴이 강한 여자라는 말로 수치심을 모르는 여자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강한은 후한 또는 철면피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저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쳤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라에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못생긴 여자가 살았답니다. 무염이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무염녀라 부른 그녀의 생김새는 절구머리에 퀭하니 들어간 눈, 남자 같은 골격, 들창코에다가 성년 남자처럼 목젖이 나와 있는 두꺼운 목, 그리고 적은 머리칼, 머리털, 허리는 굽고 가슴은 돌출되었으며 피부는 돌출되었고 오칠을 한 것과 같이 딱딱하고 거칠거칠했답니다. 그녀는 나이 30이 되도록 아내로 사가는 사람이, 즉 시집을 갈 수가 없어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짧은 갑옷을 입고, 지금의 미니스커트와 같은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갑옷을 입고 직접 선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여 알자, 여기서의 알자는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군왕의 성스러운 덕에 대해 들었습니다. 원컨대 후궁으로 들어가 사마 문 밖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아주 대단한 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알자는, 중개인은 그녀의 이 말을 선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선왕은 마침 첨태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왕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녀의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왕은 좌우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녀는 천하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여자이다.
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후한무치하고 수치심을 모르는 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면 물론 수치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후한무치 또는 철면피와 같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과 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칠 개, 허물과 옮길 천, 착할 선자를 쓰게 됩니다. 못된 것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되겠는데, 진서 본전의 입지담이라는 곳에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합니다. 자,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루어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 해제 때 양흠이라는 지방에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태수벼슬을 한 고위 공무원을 한 주처의 아버지 주방이 이름도 참 좋습니다. 주방이 그의 나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조실부모를 한 거지요.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답니다. 또 남달리 몸이 강인하고 힘도 보통 사람보다 세서 걸핏하면 남을 두들겨 패는 포악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남산의 호랑이 또는 장교의 교룡과 더불어 3해 세계에 쓰잘데기 없는 아주 민폐덩어리라는 이러한 평을 듣게 되었답니다. 주처가 철이 들면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지난 허물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주처의 행동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말을 믿어주겠느냐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주처에게 남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와 장교 밑에 사는 교룡을 죽인다면 자네의 말을 믿겠네 라고 하였답니다. 여기에 3해 중에 남산의 호랑이와 장교의 교룡을 또 하나의 해인 주처가 해치우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엣가시 같은 주처가 호랑이와 교룡에게 죽기를 바라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사투 끝에 호랑이와 교룡을 죽이고 마을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악한 호랑이와 교룡을 죽인 이러한 주처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실망한 주처가 마을을 떠나 동호에 가서 학자 육기라는 사람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육기라는 학자가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 새 사람이 된다는 개과천선을 한다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하네 라고 격려해 주었답니다. 주처는 이에 용기를 얻어서 이후 10년 동안 학문과 덕을 익혀 마침내 학자가 되었다는 데서 개과천선이라는 아주 훌륭한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 합니다.
개과천선은 개과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고쳐서 자신을 새롭게 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자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다. 허물을 알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하였다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심통이 난 강아지가 나 삐뚤어질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구인 두 마리 강아지가 항복 잘못했다게 하고 엎드려 자는지 뭐 어쩐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덩달아서 옆에서 같이 놀고 있던 양이 한 마리도 그냥 잘못했다고 손들고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니까 개과천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강아지가 삐뚤어지면 호랑이도 무섭지 않습니다. 일명 하룻강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폭강아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용수령 얼씨구 오디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